안녕하세요. 부파공작원의 진시, 이 책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떻게 이제 공작원이 되었는가 상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50년도에는 한국전쟁 당시였죠. 그때는 이제 국가의 애국심과 군인정신 뭐 이런 거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포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거죠. 국가에서 밥도 먹여주고 그 반공정신에 투철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다시 군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리면 박모 선배님은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에 의해서 첩보 요원이 되었지만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민간인 신분인지도 모르고 HID 정식 군입대에 하는 것을 속아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어서 갑자기 고아가 되면서 9월산 유격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먹고 잘 곳도 없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1년 정도 있다가 정식 군인이 되려고 또 자원 입대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어디 뭐 정수장 3개월간 특수교육을 받고 사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필요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강도가 좀 높다 보니까 동기들이나 아니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었던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현역 군인 신분도 아닌데 공작원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교육이 끝나고 알았다고 합니다. 1954년도에 원산이랑 어디 쪽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받고 침투를 하면서 작전 수행을 막 계속 하셨고요. 아, 이거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 신청을 했는데 비밀 엄수 서약서를 받고 제대를 시켜준 겁니다. 어디 이제 강릉 경찰서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입대했는데 민간인 신분이었던 겁니다. 4년 동안 유격대에서 첩보군인으로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군복무를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2등병으로 육군에 다시 입대해야만 한 사례도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 보상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파 요원들을 이제 양성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애국심만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죠. 1958년도 4월에 미군 부대 소속으로 부파되었다가 실종된 박경혁 씨가 이 같은 사례입니다. 박 선배님 아들 증언에 따르면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이죠. 아버지는 공작원으로 몇 차례 임무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들었답니다. 어머니한테. 1958년 4월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성공하면 생활이 좋아질 것이다. 계속 유도를 하면서 부파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파를 수행하러 갔는데 공작원 11명이 부파되었다가 전원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종이 지나고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보상금을 받으라고. 그래서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서류 같은 거나 증명서도 보여주지 않고 7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8년도에 70만 원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목숨을 걸고 한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좀 힘든 금액이죠. 그리고 뭐 장애나 유공자 혜택은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그냥 실종 행방불명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도 그러니까 상장 기간 주한미군에서 독자적으로 첩보부 요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51년도부터 59년까지 정보사 부파공작 사망 명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군 부대에 소속이어서 가지고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켈로 부대인가? 1959년 박수천 씨, 그 당시 나이는 19살이라고 합니다. 그 형이 경찰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형과 아버지는 인문군에 사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요. 그 뒤에 군부대에서 잡일을 하며 살다가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챙겨줬던 분이 있었겠죠. 유혜경 소령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장대식이란 물색관 불쑥 찾아와가지고 어떤 다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미스터 박씨 같은 사람을 꼭 만나겠다고.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무슨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스터 박씨, 당신의 그 주먹, 멋진 칼솜씨를 한번 발휘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힘을 써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미도랑 좀 비슷하네요. 미스터 박씨에 대한 실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제 제의를 받아준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가가 뭔데요? 대가라기보다도 공로자에 대한 애우는 일을 완수했을 때 100만 환에서 300만 환,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당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금은 물론이고 훈장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나는 일이라면 하겠죠. 역시 시원시원하구만. 약속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박 선배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파공작원은 포섭되었죠. 그래서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 무직자, 취업준비생, 뭐 체육 관련 뭐 훈련생들, 고아 등 4명이서 같이 입소를 했어요. 50년대 말까지도 박씨처럼 고아나 반공정신 투철한 젊은이의 대상으로 친구를 추천받아가지고 포섭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죠.
1965년 16살 나이로 소년 부파공작원으로 포섭된 홍재곤 씨는 고아였습니다. 소갈병, 당시 당뇨병 환자인 아버지를 여의고 여동생과 함께 부산 고아원 실학원에 보내졌습니다. 실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고 국가에서 고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도 가르치는 직업훈련소가 인천에 있었는데 농축과에서 1년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뒤에 훈련소에 알선해주는 제주도 국립마임목장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1965년 1월 개국장 없는 어떤 군복 차림으로 허리에 4호경을 차고 2명의 군인이 군의관과 직업훈련소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한 거죠. 육군 첩보부대 인천 제1지구대 물색관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 단상에서 훈련생들을 바라보며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우리처럼 권총도 차고 남자답게 적재 침투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생들 3차례 신체 검사, 인지능력 검사, 용맹성, 정신력 검사들을 해가지고 25명을 선발해가지고 면담 뒤 계약서를 쓰고 6개월간 훈련 뒤에 이북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들어오면 성과급이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대증과 평생 연금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죠. 논산훈련소에 가서 육군 기본훈련 교육을 받고 후반기에는 무장공작원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안가로 돌아와가지고 지구대에서 자기 임무를 받으면서 편제된 사례가 있죠. 무장구보 30kg를 메고 20kg를 몇 시간 안에 주파하는 그런 훈련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동기생들과 1967년도 시점 투입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69년 동안 13회나 칩투 공작 활동을 수행한 사례인데요. 의외네요. 이걸로 충무 무궁공작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파 임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은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느낌이 와가지고 개죽음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계약을 해제해야겠다고 요구하고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재곤 씨는 그 뒤에 이제 정보사 소속으로 부파공작원 훈육교육 거쳐 부파공작 행정운영 담당관으로 복무하다가 1998년 원사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32년간 군 복무를 전역한 뒤에도 어린 나이인 16살 소년병으로 시작하는 바람에 당시 나이가 49세였대요. 그는 육군 특수범 부대인 이 성갑도 부대에서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례죠. 원래는 실미도 사건이 있고 성갑도 사건이 있었는데 실미도 사건은 언론에 이제 노출된 거고 실제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성갑도에 많이 있어요. 특수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형무소에 갇혔던 정가범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만든 부대가 성갑도 부대인데 여기서도 많은 사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육군 특수범이 성갑도 부대에 또 훈련 조교로 담당을 했었고 정보사령부에서 캠프 그레이 NX 한미합동대 행정운영 담당관으로 흑금성 공작원 박재서 정보사 소령과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부파공작원 출신이면서 나중에는 부파공작원을 양성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부파공작원의 산 증인이기도 하죠. 홍 씨는 부파공작원 고엽제한으로 겪고 있고 국립직업훈련소에서 부파공작원으로 파견되면서 헤어진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도 부파공작원이었구나. 다음화는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선배님들의 사례들을 계속 설명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화는 정보사 비밀문서 최초 공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부파공작원의 진실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